이제 상수 m이 있는데 f2가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gx가 이렇게 생겼단다. 그래서 가나 조건이 있고 구해야 되는 건 m 더하기 f10 이런 거야. 알겠지? 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쭉 보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알겠지? 이런 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 표현이 아까 표현하고 봤을 때 좀 다르다는 거야. 그지? 구하라는 게 m 더하기 f10을 구하라는 이제 질문은 이제 그냥 딱 하나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을까? 그지? m도 구하고 fx도 구해서, 알겠어? m 더하기 f10을 구하는 게 m도 구하고 fx도 구해서 답을 내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되지? 그런데 fx는 지금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이렇게 돼 있어서 미지수가 3개짜리라고 할 수 있어. 이 상황에서 가나 조건이 있는데 이 가나 조건이 각각이 무엇이 어떤 값을 줄지, 그러니까 가 조건이 m을 줄지, 나 조건이 m을 줄지, 가 조건이 fx에 대한 정보를 줄지, 이런 게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이해돼? 그 불분명한 상황이 일단 난이도에 어려움을 주어. 맞잖아. 그거를 좀 해소해 나가야 될 텐데, 그지? 이해돼? 그래서 요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요렇게도 생각하는 게 있다고 했어. 그지? 가 조건하고 나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건대 x가 0 이하인 데서 g가 m이라는 미지수를 포함한 mx 더하기 8하냐? 근데 가조건이 t가 마이너스 1 이하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 값이 1이라네. 그래서 이 가조건으로부터 아마 m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또 그 전에 이 gx가 연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0지점에서 f0 해가지고 8 할 거 아니야. 연속이니까. 근데 F0은 8, 이것은 이제 가나 조건을 해석하는데 막 도움이 되는 그런 조건이라기보단 fx를 마지막에 결정하는 데에 F0은 8이 결정하는 그냥 값 조건 하나로서 이용이 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결국에 이걸 쓸 거니까 fx에 대해서는 2개의 조건만 얻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시 가나 조건으로 m 구하고 f에 대한 2개의 조건을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 조건으로 m이 구해질 거라는 어느 정도 생각,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t가 마이너스 1 이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게 리미트 x가 t로 갈 때 gx의 여기 뭐야? gx 더하기 1 빼기 1, 얘가 항상 1이라는 거야. t가 빼기 1 이하인 모든 애를 다 넣어도 저게 1이다. 좀 신기하다, 그지? 근데 저 조건이 일단 이해가 안 가. 누구는 저 말이 뭔 말인지 한 번에 알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가. 그럼 뭐 해봐야지 좀. 예를 들어서 t가 막 마이너스 1억. 그러면 뭐야? 이 값이 일단 g가 무슨 함수니까? 그래도 연속 함수긴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값을 생각해 봐야겠지. g 마이너스 1억. 즉, 요 1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억을 넣은 건데, 그럼 얘는 gx 더하기 1이니까 g 마이너스 9,999 빼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각각의 값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억은 좀 오바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보면 뭐가 되겠어? 뭘로 할래? 뭐 빼기 3 같은 거 할래? 그럼 g 빼기 3은 얼마냐? 빼기 3m 더하기 8. 그 다음에 g의 빼기 2, 빼기 1은 뭐야? 빼기 2m 더하기 7? 뭐 이렇게 되는 건가? 얘네 둘이가 지금 어때? 이제 이런 극한을 따진다고 치면 이게 지금 분모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본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0일 수도 있는데 이게 0이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1이 안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실제로 요 값으로 수렴한다고 쳐서 얘가 1이 나왔다라는 거잖아. 이해돼? 되게 간단한 조건이었다, 그지? 해보면 m이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m이 1이, 이 t가 빼기 3인 경우에 여기서 m이 1로 해서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써있는 조건은 뭐야? t가 빼기 1 이하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기울기가 1이면 됐어? 진짜로 이게 항상 1이 나오는가? 이제 생각해보면 금방 맞다고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명을 일단 이렇게는 안 한다고. 이렇게 이 8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gt 값이고 t에 대해서 gt 더하기 1은 여기 t 더하기 1에서의 이 함수 값에서 1을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기울기가 1인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 근데 이거를 m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금방 m이 1인 걸 찾아낼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나는 이런 정도에서 찾는 게 뭐 금방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 그럼 m은 1을 찾았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m이 1인 걸 찾았다. 그럼 일단은 구해야 되는 두 값 중에 하나는 구한 거니까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된 것으로 보여져.
그러면서 저기가 1로 나타났기 때문에 gx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2차 함수가 오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녀석을 구해야 되는 거야. 저 2차 함수가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나 조건을 이용해서 이쪽에 있는 fx에 대한 두 개의 조건을 얻어내야 된다. 이게 지금 좀 더 문제 상황이 축소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문제보다도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내가 해온 상황을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이런 새로운 문제를, 이거를 나는 이제 보조 문제라고 해. 좀 더 쉬워진, 좀 더 상황이 간단해진, 보다 명확한 원래의 문제보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1인데 이제 원래 문제는 얘를 구하는 거였다고 치면 얘도 이제 없는 거야. 얘는 이제 이따 어떻게 구해질지 아니까. 어떻게? fx에 대한 두 개의 조건을 얻어서 f형은 8하고 섞어가지고 fx 결정할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한 gx가 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에 대한 두 개의 조건을 찾으시오.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항상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보조 문제의 성격을 갖는 애를 만들어도 그 문제도 마냥 쉽진 않은데, 이렇게 해나가면 좋은 게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은 내가 핵심이 되는 부분은 남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마지막에 마무리 지을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내가 결정시켜 놓고 문제를 쬐까맣게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생각을 하는 그게 좀 명료해지는 것 같아. 명확해지고. 딱 이거거든? 이렇게 있는 애에서 나 조건을 가지고 이 f, 2차 함수에 대한 두 개의 조건을 얻어내자. 이해돼? 이 문제하고 원래 써있던 원본 문제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지. 복잡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다 간단해졌으니까. 그럼에도 어쨌건 이 문제를 잘 풀어내야 되는 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으로 남아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얘를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가조건을 그래서 제시한 이유가 있어. 가조건을 제시한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되면 이제 얘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8에 얘가 빼기 8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fx가 여기 2차 함수로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나 조건에서 따져야 되는 극한식이 리미트 x가 t로 갈 때 gx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에 gx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값이 존재하지 않는 t 값이 두 개래.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저걸 만족시키는 fx가 뭔지 생각해 봐야겠지. 근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두 개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냐면, 모든 실수 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가 값을 안 가진다 이런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차근차근히 생각하는 게 좋아. 엄청 작은 값부터 해서 찬찬히 해서 무한대까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모든 실수에서 두 개라고 했는데, 그럼 왜 모든 실수가 조사돼서 여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 두 개요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 다른 데서도 안 될 수도 있잖아.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애초에 이런 조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지겠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t로 갈 때 그러면 얘네의 그 gt 값, gt 더하기 2 값, gt 더하기 1 빼기 1 값 이런 애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얘가 값이 존재하냐 마냐야. 이 극한 값이 존재하냐 마냐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기출 나온 것 중에 뭐 생각나는지는 알 거야. 뭐 얘기하는지는 알 거야. 그래가지고 당연히 극한 값이 존재하냐 마냐 할 때는 분모에 0 되는 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가야 되고, 얘가 0이 아닌 실수로 일단 그러니까 얘네 각각이 다 수렴하긴 하잖아. 얘네가 무슨 막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 아니잖아. 왜냐면 g니까. 이해돼? 그래가지고 g의 함수값들이니까 gt 더하기 2, gt 더하기 1 빼기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수렴하긴 한다고. 수렴하긴 하니까 분모가 0이 아닌 애들로 수렴하는 순간 이거의 값은 그것들에 곱하고 나눈 거 뭐 이런 걸로 수렴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t를 차근차근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100이야. 이거 값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단 누가 눈에 띄게 되겠어? 0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할 때 이제 gx가 0이 되는 t, 그지? gx 더하기 2가 0이 되는 t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10을 먼저 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얘가 g 빼기 8이 돼서 0 되지. 그러면 그냥 얘가 0이니까 이거 값 존재 안 해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잘못된 판단이야. 됐어? 이 빼기 10. 그럼 여기 뭐야? 여기가 빼기 10이고 여기가 빼기 9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즉 G 빼기 10하고 G 빼기 8하고 G 빼기 9 빼기 1 이런 애들을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얘는 뭐야? 저기 음수값으로 있겠지? 얘는 0이고 얘도 음수값으로 있겠네. 실제로 구해봐도 되고. 이러면 얘 존재해 안 해? 얘 안 하잖아. 얘를 그래서 하나 관찰할 수가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얘가 일단 안 하네. 얘와 동시에 또 누구도 봐야 돼? T 빼기 8도 봐야 되잖아. T 빼기 8을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G 빼기 8, G 빼기 6 그 다음에 G 빼기 7 빼기 1 이런 애들을 봐야 돼. 저기서 할 수가 있어. 얘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가 아니라 이거야. 왜냐면 얘가 0 되는 경우인데 맞아? 근데 앞에 가조건에서 그게 있었다고. t가 빼기 1보다 작은 모든 t에 대해서 얘만큼 있지. 얘만큼은 1이라며. 수렴 한대며. 이해돼 안 돼? 그럴 수도 있나 이러는 거야. 이해돼? 아니 t가 빼기 1이하면 얘 0 되는 애에 대해서도 t 값을 생각한다는 건데 얘는 왜 값이 있지? 가조건이 있다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가조건에 t 값을 뭘 넣으면 빼기 8을 넣으면 그래도 값이 1로 있다는 거 아니야. 신기해? 그럼 진짜 1이 나와. 그냥 둘이 값이 같아져서 이게 약분이 돼버려서 1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 x, t가 빼기 8인 경우에는 얘가 0으로 가지만 얘랑 함께 1로 가기 때문에 극한에서 얘가 0이 아니니까 g 빼기 6으로서 0이 아니니까 얘는 값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괜찮겠지. 근데 어디까지 괜찮냐면 일단 여기 fx를 모르니까 얘가 더하기 2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t가 빼기 2보다 작은 데서는 지금 무슨 결론을 얻어낸 거야? 존재하지 않는 t가 빼기 10으로 하나 있구나 라는 걸 얻어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런 과정을 하나 내가 요 순서대로 하라 했잖아. 그지? 요 순서대로 빼기 2까지를 다 처리한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이 있는데 나 조건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해결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t가 한 개 있다고 한 거야. 그러면은 나 조건을 다시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다시 좀만 더 쉽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근데 분석을 해낸 결과지 조건을 주진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조건을 좀 바꿔. 이제 어떻게 바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에 맞아?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t가 한 개 있다.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fx에 대한 두 개의 조건을 얻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해서 한 개가 있는 거를 관찰했잖아. 근데 그때 당연히 여기 0 되는 애도 있고 여기 0 되는 애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지? 한 경우는 없는 걸로 진짜 됐고 한 경우는 있는 걸로 됐단 말이야. 이런 거를 본 거야. 과정 내에서 얘를 본 거야.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분모가 0 되는 값에 대해서 집중하기 마련이야.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이렇게 해야 과정 중에 보게 돼. 여기가 0이어도 이 전체 극한이 존재하는 애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이너스 2까지는 하나 있는 걸 알아내서 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t가 한 개라고 하는 조건으로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 지금 많이 줄였지. 가조건 잘 처리했고 나 조건의 일부도 잘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이 보조 문제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된 거야. 이해돼? 됐어? 어렵지? 지금 요 예시, 그 다음에 요 해봤던 예시, 이 두 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이제 얘가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지려면 이제 여기 그려지는 2차 함수에 당연히 0 되는 애가 있긴 있어야겠지. 그치? 없으면은 그냥 스무스하게 0 되는 애가 하나도 없어서 다 t값에 대해서 존재를 할 테니까 그럼 0 되는 애가 최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럼 f에 대한 조건을 이제 두 개 얻어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제 이게 남은 거지 마지막으로. 이때 어떻게 하면 돼? fx를 가정해서 마이너스 2에서 무한대 구간에서의 t를 가정한 fx에 대해서 존재 하나 안 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면 돼. 이해돼? 그럼 마지막 요 보조 문제의 해결 방법은 내가 이미 큰 틀에서는 너희한테 얘기를 해줬다 이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줄여놓고는 마지막에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fx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 거지. 최소한 F2는 양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2는 여기 있겠지. 어? 막 옹졸하게 여기 2가 있는데 막 이렇게부터 하지 말고, 그지?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 뭐 3에 뭐 4? 뭐 이런 정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왜 이거 가깝게 하십니까? 이거 1 차이 나가지고 막 겹치면 좀 복잡하잖아요. 10 하든지. 이해돼? 역시나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되면 돼. 이때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 M 구하고 F 구하고. F는 미지수가 3개짜리인데 연속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F형은 8 가지고 조립을 할 거고, 그러면 F에 대한 2개와 M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느낌적으로 오지 않냐 이거야. 가조건이 나한테 M을 갖다 주겠다. 그럼 가조건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고 M을 얻어서 됐지? 그럼 M이 얻어진 상황에서의 보조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이렇게 얇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조 문제 첫 번째는 M이 1일 때 제가 존재하지 않는 T값의 개수가 2개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때 이제 나의 조언은 뭐냐? 모든 T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것은 항상 전부를 조사해야 돼. 안 그러고 날로 먹으려면 너희 체한적 많을 거야.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어떻다 했는데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좆되는 경우 꽤 많거든? 반드시. 그러니까 새로 정의한 막 GT, HT 막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런 거 날로 먹으려고 하면 체한다고. 그런 것은 조언에 해당하는 거고 웬만하면 다 맞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천천히. 왜 또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해야 되냐면 여기는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어. 여기 관찰해서 이쪽을 봐서 누구를 관찰하게 돼? 저때?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8을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존재하고 얘는 존재한단 말이야. 즉 저 두 가지 예시가 무엇을 의미하냐? 나 조건에 있는 극한이 반드시 분모가 0이라고 해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0임 애도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가 이런 애 같은 애가 있구나. 그 실체가 뭔지까지 파악했다면 베스트. 아주 좋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보조 문제를 해결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놓고 이제 처음 해설 같은 걸 쓰면 다 아는 듯이 전지전능하게 쓰는 거야. 가조건을 해석해보자. M은 8이네요. 1이네요. 이렇게 하고. 이해돼? 이렇게 하니까 빼기 10일 때 안 되고 저기서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 푼 과정에 따라서 전지전능하게 쓰는 거지. 처음에 풀 땐 전지전능하게 안 된다고. 여기 마무리 여기는 지어봐. 알겠지? 내가 저번에 그거 보내줬어? 내가 다른 문제 해설한 거? 안 보내줬어?